흔히들 임신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재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사라에겐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비가 오던 그날 사라의 남편 매튜는 사망합니다. 만삭이 된 사라를 남겨둔 채 사라가 걱정된 그녀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사라. 만약 그녀의 남편인 매튜가 살아있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미래의 사라의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상처는 얼굴에 새겨진 흉터처럼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집 열쇠를 맡깁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늦은 저녁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낯선 여자. 가뜩이나 혼자 있고 싶은 상황에서 찾아온 타인은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다 해도 그녀에겐 불청객일 뿐이죠. 그런데 이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남편이 자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짓말을 간파한 여자. 왜 처음 본 여자가 그녀의 이름과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점점 거칠게 행동하는 여자. 위협을 느낀 사라는 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사이 경찰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라. 여자가 사라진 사이 그녀는 2층에서 사진을 현상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사라가 공원에 있던 날 그 여자 역시도 공원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는 것. 어쩌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사라의 목숨을 노리고 접근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빠르게 출동한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순찰하고 혹시 모르니 순찰팀에게 연락을 해둔다고 말하면서 사라를 안심시키지만 여기서 끝나면 진행이 안 되겠죠. 경찰이 나간 후 이제 한숨 돌리고 자려고 했더니 어느샌가 집 안으로 침입한 여자. 그녀가 잠든 사라에게 해코지를 하려 하지만 눈을 뜬 사라에게 반격을 당하고 사라는 화장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사라는 이 여자에게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불청객의 침입과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사투라는 전개는 저예산으로 만들기가 좋으면서 동시에 큰 재미를 뽑아내기 좋은 클리셰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잘 만든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요. 그럼 잘 만든다 라는 것의 기본은 뭘까요? 당연하게도 오락 영화로서 가장 기본 조건인 재미가 있어야겠죠. 인사이드는 그 조건에선 충분한 영화예요. 호러 영화의 주인공들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로 흰색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주인공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옷이 점점 피로 물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 몰렸는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영화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은 드레스와 어두운 집안 분위기로 인해 속내를 알 수 없는 불청객의 공포를 더 극대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배우 베아트리체 달의 사이코 연기는 활용정점이란 말이 아깝지 않네요. 영화를 보면서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영화 오디션에서 악역을 연기한 시이나 에이가 떠올랐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디션의 악역은 차분하게 미쳤다면 인사이드는 풀숲에서 숨죽이고 먹이를 노리는 육식동물 같은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의 전개가 후반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장면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살짝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저예산의 한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예산보다는 아무래도 감독의 경험치 부족으로 인한 연출 부재로 보여지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부분의 연출에서는 장인의 경지에 이른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만 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니까요. 그래도 나쁜 수준은 아니니까 앞으로의 필모그래피가 더 기대되기도 하나요. 차라리 화장실 문에 구멍을 냈을 때 샤이닝의 장면을 패러디라도 했다면 나름 좀 신선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긴장감은 평균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예상 외의 반전으로 놀라게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고어신의 수위 같은 경우도 사실 후반부 이전까지는 생각보다는 약한데 싶은 느낌이 컸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 바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는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포일러는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무비들의 명맥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닐까 싶어 아쉽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재능 있는 감독들이 다시 한번 영화계를 뒤흔드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